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한켠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부자란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령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돈에 극단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단 한 푼의 돈도 안 쓰려고 하는 구두쇠는 부자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돈을 원할 때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서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하므로 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돈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항상 돈을 써서 없애므로 다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감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입의 원천이 되는 어떤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증권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어 돈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인생을 즐기십시오라는 말을 모토로 삼아 세계여행과 음악에 심취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며 진정으로 인생을 즐겼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저술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1편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코스톨라니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3가지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세 번째, 투자를 한다. 여러분들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코스톨라니는 세 번째 방법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적정 가치와 주가는 괴리가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비싸지기도 하고 반대로 싸지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쌀 경우 매수하고 주가가 기업 가치에 맞추어 상승하면 다시 되파는 가치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기업 가치와 주가를 산책하고 있는 주인과 그 강아지에 비유했는데요. 기업 가치는 천천히 걷고 있는 주인이고 주가는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강아지에 비유했습니다. 주인은 특정 지점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걷는 반면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기도 하고 뒤에서 쫓아가기도 하는 등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함께 산책합니다. 때때로 강아지가 뒤처지기도 하고 또 어느 한때는 반대로 앞서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산책하는 길은 같으므로 주인과 강아지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주가는 일시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게 코스톨라니의 설명입니다. 주가가 변동폭이 크지만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기, 장기, 그리고 중기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물질적인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매수에 시큰둥하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주가는 물론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본을 숙지하고 있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누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지금이 진입할 시기인지 혹은 처분해야 할 시기인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입니다.
코스톨라니는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상황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간 경제가 성장한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곧 경제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아지와 주인의 이야기가 경제 성장과 주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스톨라니가 단기와 장기를 우선 설명하고 중기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한 것은 분명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나의 수식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돈과 심리가 더해지면 추세를 형성한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제가 좋아도 정작 돈이 없다면 주가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 두 요소가 긍정적이면 주가는 상승하고 부정적이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둘 중 어느 한 요소라도 부정적이면 흐름은 중화되어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요소가 압도적으로 강하면 반대편에 영향을 주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중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의 증시 흐름이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중기의 증시 움직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으로 번졌을 당시 투자 심리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 수치도 너무 낮아진 나머지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증시도 대공황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준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큰 돈을 짧은 기간 동안 시장에 폭발적으로 공급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연준이 시중에 푼 돈이 증시에 유입되었고 서서히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결국 투자 심리까지 바꾸어 놓았고 돈과 투자 심리가 만나 주가는 추세를 만들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미국 증시는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제 지표는 여전히 최악이었지만 증시 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증시에 많은 돈이 유입되면 심리까지 바꾸어 버리고 돈과 심리가 만나 경제 지표와는 상관없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증시가 움직인 것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중기의 주식 흐름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거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가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인데 주가의 장기 흐름을 결정하는 데이터인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매매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 참여자를 참된 의미의 투자자인 소심파 그리고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부하 내동파의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소심파와 부하내동파의 손을 거치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 따라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그리고 좀 더 보유해야 할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상승 일국면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아무도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지만 소심파의 유입으로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 2국면에서는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 이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서서히 유입되며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 3국면에서는 드디어 부하 내동파가 유입되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소심파는 보유증권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모든 부하 내동파들이 시장에 유입되면 더 이상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없어 주가는 하락하고 하락 1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락 2단계에서는 부하 내동파가 시장을 이탈하며 가파르게 하락하고 마지막 하락 3단계에서는 아무도 주식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투자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심파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하 내동파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소신파가 되기 위해서는 상승 1단계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고 난 뒤에 혹시 하락하더라도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도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그도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코스톨라니의 책을 통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그리고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0년 9월 현재에는 증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부안외동파가 되어 이런저런 소식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마음을 차분히 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인생을 즐겼던 부자 코스톨라니의 책을 통해 투자에 대한 해안을 얻고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도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리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